유라시아 대륙을 달려온 북방 문화의 종착역은 신라 대릉원이었다. 신라는 북방 문화권과 역동적으로 교류하며 이 땅에 눈부신 황금 유물을 남겼다. 그런데 오랜 세월 봉인돼 있었던 신라 문명 교류사의 또 다른 비밀을 풀어줄 진귀한 유물이 있다. 바로 경주 미추 왕릉 지구에서 출토된 신라 인면 유리 구슬이다. These beads that are in your National Museum are really important. But also we have a lot of specific features, signs. 나는 고대 유리구슬을 연구합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고고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내가 본 전 세계 유리구슬 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유리구슬이 신라의 인면 유리구슬입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 신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신라 인면 유리구슬 덕분이었죠. 신비로운 얼굴과 다양한 형상. 이런 유리구슬은 세계에서 단 한 점뿐입니다. 구슬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나는 인면 유리구슬에 담긴 고대 국가 신라의 비밀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The active sea trade going right past here for the last 2,000 years. 랭턴 박사의 추적은 유리 문명의 본산지인 옛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을 넘나드는 긴 여정이었다. 신라 인면 유리 구슬에 봉인된 고대 문명과 또 그것을 실현시킨 문명 교류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고대 신라의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랭턴 박사의 추적이 시작됐다. 랭턴 박사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2년 전. 그때부터 수시로 경주를 드나들었다. 세계에서 단 한 점뿐인 신라 인면 유리구슬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Every time I come to Gyeongju, it's so exciting to see these incredible objects made by the Shilla people, and even more to think that it was 1,500 years ago when this took place. Just amazing. Yeah. 랭턴 박사는 찬란한 황금 문화를 남긴 신라를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 그에게 신라의 황금 유물이 전시된 경주 박물관은 사라진 신라를 현재로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다. 여기에 나를 단숨에 사로잡았던 한국의 보물, 신라 인면 유리구슬이 있습니다. 색색의 유리구슬과 옥으로 만든 목걸이에 장식된 바로 이 유리구슬입니다. 공식 명칭은 경주 황남동 성감 유리구슬인데요. 세계 고고학계에선 신라 인면 유리구슬로 통합니다. 유리구슬의 지름은 1.8cm. 놀랍게도 이 작은 유리구슬에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얼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곳이 전부 수수께끼의 신라 인면 유리구슬이 발견된 곳은 경주 대릉원의 미추 왕릉 지구다.
바로 여기가 사하고분입니다. So this is the place where he found it. 무덤이 저렇게 큰 게 아니고 여기는 저런 봉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낮아요. It wasn't that 네, big, 그러니까 고분인지 고분이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서라니 허쳤어요. 허쳐보니까 고분이다 얘기야. 요렇게가 주각.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 머리, 머리가 있는데 머리 부분에서 인명 유리구슬이 나왔습니다. 1973년 발굴된 미추 왕릉지구 4호부는 5, 6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 양식이었다. 인면 유리구슬은 시신이 안치된 무덤 주각에서 발견됐다. 가슴 들이개를 한 시신의 목 주변에 흩어져 있던 구슬들 속에 들어있었다. 당시 인면 유리구슬과 함께 출토된 유물은 금제 들이개 한 점과 서수형 토기 한 점, 머리와 꼬리는 용의 형상을 하고 몸통은 거북 모양으로 빚은 이 유물 역시 신라시대 토기다. 이는 인면 유리 구슬과 함께 생을 마감한 무덤의 주인이 신라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면 유리 구슬에 신라인의 얼굴을 새겨 넣은 것일까? 정밀 분석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특수 촬영에 들어갔다. 10배 비율로 확대하자 세부적인 표정이 살아났다. 하얀 피부색의 얼굴이다. 노란색 불꽃 문양 머리 장식에 넓은 이마와 긴 눈썹, 그리고 동그랗게 큰 눈과 오뚝한 콧날. 붉은 입술은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얼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표정을 약간 달리한 인물상이 4개나 된다. 구슬의 다른 면을 살펴보자 1.8cm의 작은 유리 구슬에 여러 마리의 새와 나무가 보인다. 노란색 발을 가진 흰 새는 6마리. 구슬 속 나무는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보인다. 이 얼굴과 새와 나무는 무슨 관계일까? 유리구슬 속 얼굴의 정체를 밝혀줄 문화적 상징 같은 것일까? 나는 이인숙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국 고대 유리 연구의 최고 권위자죠. 신라 인면 유리구슬을 국제학계에 소개한 분인데요. 나도 이인숙 박사 덕분에 신라 인면 유리구슬을 알게 된 셈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aces on the bead? Face doesn't look like Shilla people, but the face looks very exotic. That means this bead was made outside Shilla. 인면 유리구슬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것이라면 신라가 교류하고 있던 곳일 겁니다. 나는 인면 유리구슬의 비밀을 밝혀줄 첫 번째 현장은 경주 대릉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라가 외부 세계와 교류한 흔적은 거의 대부분 대릉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고대 무덤 유적 가운데 대릉원처럼 경이로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황남대총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인면 유리구슬의 비밀을 추적할 단서도 바로 이 황남대총에서 나왔습니다. 황남대총 발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였다.
1600톤에 달하는 봉토를 깎아내자 화려한 황금 유물이 빛을 발했다. 금관이 출토된 황남대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리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 앞에 보시면 신라 시대의 가장 큰 무덤이었다고. 랭턴 박사가 주목하는 것은 황남대총에서 나온 바로 그 유리 제품이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가슴 꾸미개는 다양한 형태의 구슬을 엮어서 만든 것이었다. 금으로 만든 구슬이 확인됐다. 점박이 문양이 장식된 모자이크 유리 구슬도 있었다. 가슴 꾸미기에 달린 구슬 가운데 작은 크기의 불투명 유리로 만든 감색의 유리 구슬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I'm sure that these glass beads from Hwangnam-daecheong can help offer us a clue to help solve the mystery of the Michowangnung face bead. And I'll bet these glass vessels will be useful as well if we can figure out where they were made.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 그릇은 모두 10점. 한반도 다른 지역에선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 유리잔에는 석줄에 물결 무늬가 장식돼 있다. 낮은 굽이 달린 갈색 나뭇결 무늬의 유리잔과 표면을 원형 모양으로 깎아서 장식한 유리잔도 있다. 또 하나의 걸작이 이 유리병이다. 입구 부분이 봉황머리같이 생겼다 해서 봉수형 수병이라 부른다. 몸통은 타원형의 계란형이고 입구는 물을 따르기 쉽게 오므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유리병의 손잡이 부분. 흥미롭게도 손잡이 부분에 황금으로 만든 금실이 감겨있다. 유리 그릇이 쉽게 깨어지는 재질이다 보니까 아마 손잡이가 부러질 확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재질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실로서 감아서 수리한 흔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로 저희들이 미루어 보건대 신라 사람들은 금실로 감아서 유리그릇을 손질할 만큼 유리그릇을 어떠한 재질의 그릇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 대릉원에서 출토된 유리용기는 20여 점에 이릅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신라와 유리그릇 생산지 간에 교류가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 신라의 유리그릇 수입 루트를 추적하면 인면 유리구슬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랭턴 박사의 추적은 유리 문명의 본고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어졌다. 기원전에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후 6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던 곳이다. 고대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그 자체로 로마 시대가 남긴 거대한 유적이다. 나는 로마 시대 시장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화랑으로 사용됐던 대리석 기둥만 봐도 규모가 상당했을 것 같죠? 이 벽화엔 당시의 유리 제작 기술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리 그릇을 판매하는 상인 뒤로 긴 대롱을 불고 있는 남자가 있죠? 이른바 대롱불기법으로 유리 그릇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유리 제품을 대중화시킨 제작 기술이죠. 만약 신라의 유리 제품이 로마 양식의 것이라면 대롱불기법으로 만든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인숙 박사와 함께 찾아간 히브리 대학 고고학 연구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o this is glass vessel collection. Wow. Yeah, a lot of vessels. Yeah.
Oh, very interesting. Glass vessels mostly from burial complexes. Mouth, yeah. 랭턴 박사가 확인한 유리병은 5점. 모두 대롱불기법이 개발된 이후에 제작된 로마 시대 용기였다. 유리병 입구를 새 모양으로 오므린 이 제품은 신라의 봉수형 수병과 같은 유형이다. 랭턴 박사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런 형태의 유리병이 붙여진 이름은 오에노코에. 로마 귀족들이 포도주병으로 사용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었다. This is a picture of a glass vessel that was found in a 4th to 5th century tomb in the Shilla Kingdom area of Korea, in what's now Gyeongju. And d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this could be a Roman vessel? Yeah, this vessel looks very, very Roman to me. We know of such pieces in Israel and around the Roman Empire, and it definitely looks late Roman, like you suggested. 그뿐만이 아니었다. 신라 금령총에서 출토된 전박이문 유리잔과 천마총에서 나온 거북등 문양의 유리잔도 로마산과 거의 동일했다. 바닥에는 기관문이 나타나 있고 위에 줄무늬가 있는데 이런 컵들이 4세기, 5세기대에 동부 지중해 연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한국에서 경주 천마총에서 딱 한 점이 출토가 됐어요. 똑같은 기형과 유리로 만든 로만 글라스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주에 있는 유리컵들이 이쪽 4세기, 5세기대의 팔레스티니안의 유리컵들하고 기원이 같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지중해에서 생산된 로마 제품을 거의 동시대에 사용한 셈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단숨에 팔레스타인 헤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리 용기를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로마 시대 대롱불기법으로 신라의 봉수형 수병을 만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glass vessel found in Korea. D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you could make a piece like this? Yes, okay, no problem for me. I work in The same shape. 신라의 봉수형 수병 제작을 의뢰하자 장인은 불에 녹인 유리 용액을 1.5m 정도의 긴 대롱에 묻혀 입으로 불기 시작했다. 풍선처럼 불어서 대롱 끝에 뜨거운 유리 용액을 원하는 형체로 만들어갔다. 그래서 대롱불기법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로마 시대 장인들도 신라 봉수형 수병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장인이 대롱불기법으로 신라 봉수형 수병을 재현하는 데는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Yes, the very similar, the shape and the proportions. Yes, yeah, good job. Yeah. When I see this glass vessel that Ramsey made, I can really feel the connection between the Roman Empire and Korea. And in addition, we can see how Roman glass technology and glass blowing allowed the Roman people to become the leaders in glass in the ancient world, and for Rome to send glass to all areas of the world after the glass blowing permitted the rapid production of many different types of glass. (1세기) 무렵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대롱불기법은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로 확산됐다. 이때부터 로만 글라스라 불리게 된 유리 제품이 다량으로 생산돼 세계로 전파됐다. 유라시아 초원지대 북방 유목민의 영토와 신라에서 같은 종류의 로만 글라스가 발견됐다. 로만 글라스가 전파된 유리의 길이 중앙아시아 초원의 길을 따라 신라로 이어졌다.
그 출발점인 지중해 연안.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로마와 그 반대편 동쪽 끝에 신라를 잇는 바로 이 출발점에 신라 인면 유리 구슬의 봉인을 풀 열쇠를 찾기 위해 랭턴 박사가 섰다. We've come a long way to discover the mystery of the Michuwangnung face bead, and here we are now at the edge of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middle of the Roman world. Along the way, we've seen how similar the glass vessels used in everyday life by the Roman people are to the glass vessels found in Silla. Is it possible that the Michuwangnung face bead is also similar to glass beads that were produced here in the Roman Empire? 지중해에 인접한 텔아비브의 예레츠 박물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유적 위에 세워진 곳이다. 박물관의 담당자가 안내한 곳은 로마 시대 유리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였다. 로마의 유리 구슬 중에도 얼굴을 장식해 놓은 인면 유리 구슬이 있다는 것이었다. Oh yeah, so there you can see the face quite clearly. In this one. Look at this one, yeah. 그런데 로마의 인면 유리 구슬에서 신라 인면 유리 구슬과는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Several. This is a funny face, isn't it? Yes. Yeah. And this one similar face, and then sort of geometric. Yes, this patterns. is stylistic representation, and also those two. Mm-hmm. 랭턴 박사는 수장고에 있던 다른 로마 인면 유리 구슬도 세밀하게 살폈다. 유리 구슬의 얼굴은 평면적인 도형에 가까웠다. 하나같이 아몬드형의 눈동자에 돼지코, 입은 일자로 담은 모습이다. 신라 인면 유리 구슬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표현 양식이다. It bears much more features that can be identifiable with a certain person. These faces are very schematic, very elementary, stylized, with wide open eyes, with often a line, a continuous line for the eyebrows and the nose. And so the main importance would be the representation,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and not so much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details. As on this bead, yeah. 로마 인면 유리구슬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작 기법도 다릅니다. 로마 인면 유리구슬의 구멍은 매끈한데 반해 신라 인면 유리구슬은 구멍 쪽으로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죠. 로마 인면 유리 구슬은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 조각을 붙여 얼굴 문양을 만든다. 그런 다음 완성된 유리 막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면 여러 개의 얼굴 문양이 생긴다. 바로 그 얼굴 문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유리 구슬에 붙인 뒤 불에 달궈 마무리하기 때문에 구슬 구멍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제작 기법과 얼굴 표현 양식이 로마 제품과 다르다는 건 로마가 아닌 제3의 다른 지역에서 제작됐다는 뜻이다. They need to know this cane making and mosaic glass technique, which is a very complicated and in terms of craftsmanship, it's a very high level of craftsmanship to keep up this accuracy of all these details. So many times in Roman beads they are more rough and more not such a work, not such an accurate work. Someone to bring the knowledge and then enrich it or add to it other local characteristics perhaps.
로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신라 인면 유리구슬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신라 고대사의 비밀을 밝히고자 했던 나의 추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코닝 유리 박물관은 뉴욕에 머물 때 자주 들렸던 곳입니다. 이 도서관에 40만여 점의 자료가 있는데요. 유리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도서관 서고의 유리구슬 전문 자료를 살펴보다 발견한 인도네시아 유리구슬을 다룬 책 한 권. 여기에 신라 인면 유리구슬과 같은 양식의 유리구슬이 실려 있었습니다. 랭턴 박사는 데이비드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코닝 유리박물관 관장을 지낸 세계적인 유리 전문가였다. I noticed this picture, and what do you think about comparing these two? Oh my goodness! Beads? Yeah. Oh, I think you've made a discovery. It looks rather similar. I guess the size is rather similar too, and just as this bead is full of different images, and the Roman beads are not, this is also full of images. I mean, I can see 1, 2, 3, 4, is it, birds just on this side of the bead. And they're not wholly unlike the birds here. 흰새가 장식되어 있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흰새와 비슷한 모습에 표현 양식까지도 같았다. 이때부터 나의 추적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박물관에 새 문양의 유리구슬이 있었습니다. This is our main storage area for the museum. It houses 20,000 objects from 141 countries. Really, right in here. And show so much in one. 새 문양 유리구슬을 이곳에서 보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합니다.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한 개인 소장자가 기증한 것이었는데요. 나는 박물관 측의 도움으로 직접 확인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Wow, so there's some amazing things. Look at this. This is quite similar to a bead that was found in Korea at the Shincheong tomb. And this one too. Oh, look at this one. Now this looks very much like what we saw in at Corning Museum in the book on Indonesian beads, with a bird, kind of a bird. And this one also with a bird image. 바로 이 구슬이 책에 실린 새 문양의 유리구슬이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흰새와 거의 비슷하다. Quite similar, but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기증받은 유리구슬 중엔 또 다른 새 문양의 유리구슬이 있었다. Oh wow! Oh gosh, look at this. 새와 얼굴이 함께 장식된 인면 유리구슬이었다. Well, it has a bird, similar, but look at this. It's got a face on it as well. Well, there it is, another one. 이 애리조나의 인면 유리 구슬에 장식된 흰새는 5마리. 얼굴은 약간씩 표정이 다른 4개의 인물상이다.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신라 인면 유리 구슬 속 얼굴과 닮았다. This bead is so interesting because it has many similarities to the bead found in Korea. There's the bird image, which is quite similar, and then there's the face, which is amazingly similar to the Korea bead. So we really need to look at this more carefully, comparing the two beads directly, but it seems like a very important clue as far as the origin of the Korean bead. 유리구슬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류가 제작 기법을 분석했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과 같은 제작 기술로 만든 것이라면 신라가 교류한 제3의 유리구슬 생산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of a rod. You see where every cane virtually around the circumference has been stretched, and this is because of this pulling action. 애리조나 인면 유리구슬도 신라 인면 유리구슬처럼 구슬 구멍 주변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로마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유리구슬 구멍 주변의 주름은 이른바 핫핀치 기술로 만들 때 생기는 것이었다. 기다란 유리막대에 얼굴 문양을 부착한 뒤 불에 달궈가며 일정한 길이로 잘라 여러 개의 구슬로 분리한다. 뜨거운 상태의 구슬을 잡아당겨 자르기 때문에 문양이 늘어나며 주름이 생기는 것이다. This bead is a jatim, which is short for Java Timor, from the ones that are in the collection here, as well as those that are in Korea in the National Museum. They all have a thin coating of mosaic canes on them, which are stretched at the ends, maybe one end or both ends. And this, to those people who study this, besides the glass composition, are very dead giveaways that they come from Java. 애리조나 인면 유리구슬과 신라 인면 유리구슬은 얼굴 표현 양식뿐만 아니라 제작 기법까지 같은데 이런 방식은 인도네시아의 동자바에서만 발견되는 제작법으로 밝혀졌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원산지로 확인된 곳은 인도네시아 동자바섬. 그렇다면 신라가 남방 해양 문화권과도 교류한 걸까요? 동자바섬으로 가기 위해 발리를 경유한 것도 내겐 작은 행운이었습니다. 발리는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답게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전통 상품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바행 배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틈을 내서 찾아간 골동품점입니다. 진열대에 전시된 유리구슬을 구경하다가 낯익은 형태의 유리구슬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동자바 구슬이었습니다. I'm really surprised to see these beads here because if you look at them, they're mosaic glass beads, but they're made the same way that the Michawang face bead is made. So they're pinched in at the end, so the glass is drawn in, and that distorts the canes. You see it at both ends of this bead. Excuse me, sorry, I have a question. Can you tell me about these beads? Where were these made? This is make new beads from Java. Java. Jember Island. Same from here, from Bali, Java, 300 kilo. Can you write them down? Yeah. Okay. Yeah. 동자바 전통 유리구슬을 제작하는 곳은 잼버라는 지역의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Same. Abdus. 베일 속 고대 신라 문명 교류사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그것의 첫 단추는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원산지를 찾는 것이었다. 랭턴 박사는 낯선 잼버까지 그를 안내해줄 현지인 유리구슬 전문 수집가와 합류했다. 또 다른 동행인이 있었다. Good to see you. Yeah, you too. How was your flight? Yeah, good. Yeah. I want to introduce you yet. 동자바섬 전통 유리구슬을 만드는 곳을 알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덴마크에서 찾아온 유리구슬 전문가였다. 마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Yeah, there it is. Okay. 자바섬 북동쪽의 수라바야에서 차로 달린 지 10시간. 동자바의 전통 유리구슬 생산지는 잼버시에서 또다시 산길을 따라 동쪽으로 한참을 가야 하는 깊은 곳에 있었다. Yeah. So it took a long time to get here from Surabaya. It was like far away. We are almost there.
Oh, it's so exciting to be almost here. It took us a day and a half to get here. Such a small village, but really very, very, very exciting. We're looking forward to it very much. Yeah. 마침내 도착한 레도곰보 마을. 한때는 동자바섬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전통 유리구슬 생산 마을이라고 합니다. 낯선 방문객을 반기는 순박한 모습. 자바섬 깊은 곳에서 고대 신라의 비밀을 풀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레도곰보 마을에는 3개의 유리구슬을 만드는 공방이 있다. 모두 전통 방식 그대로 모든 제작 공정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장인은 유리막대에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 조각을 덧붙이며 문양을 만들어갔다. 그리고는 문양이 붙여진 유리막대를 불에 달군 후 잡아늘려 긴 유리막대를 만들었다. 그러자 유리막대 앞면에 별 문양이 완성됐다. 이것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유리구슬을 만들 때 장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리 잘라놓은 별 문양을 긴 유리막대에 덧댄 뒤 불에 녹여서 붙여가며 구슬 형태로 만들었다. 붙이고 불에 달구기를 반복하는 힘든 공정이었다. 문양을 부착한 유리막대는 절단기를 이용해 하나씩 잘라서 여러 개의 구슬을 만들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서서히 식히자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다는 별 모양의 구슬이 완성됐다. These beads are very interesting. Here in Lodok-Ombo, this pattern is called the crab pattern, but you could also think of it as a star. And it's identical to the pattern found in the Inwangdong bead from Gyeongju in Korea. 구슬의 밑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동자바산 특유의 주름이 잡혀져 있습니다. 절단기를 이용해 구슬을 자를 때 표면 장적에 의해 구슬의 문양이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 인왕동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밑부분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the Jatin beads and the Roman beads are the technique of manufacturing. Where the Roman beads are also always made one by one, and most often at least what we can see. But the Jatin bead seems to be made in a series where you make 2, 3 at a time on the mantle, the iron where you form the beads on, and then you pinch your tool into the center of the bead, and this way you segmented them and make the bead, and that make also that the tips come all the way down to the hole. 이 마을 장인이 별 모양의 고대 구슬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안내를 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거석 무덤이었다. Where were the beads found? Where do you find beads? Manaknya ditemukannya di mana? Di dalam. Terus ini kayak batu piring itu tipis-tipis. Terus batunya ini ya keliling. Yang di pinggir juga di sini ada kayak pagar. Manik pelangi, blue, terus mata dewa, terus kayak merak, terus kalungan kecil, kayak miraben kayak kecil. terus kayak orange. 바로 이 거성 무덤 밑에서 고대 동자바의 유리 구슬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와 동자바 간의 교류가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고대 동자바산 유리구슬이 주로 발견되는 곳은 거성무덤 유적이다. 농경지 한가운데 거대한 거성무덤이 남아있다. 이 일대에서 확인된 거성무덤은 70여 개에 이른다. 도굴꾼에 의해 상당히 훼손된 곳에서 60여 점의 동자바산 유리구슬이 출토됐다. 동자반은 고대부터 로마의 원천 유리 기술을 받아들여 그들 고유의 양식을 만든 것이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에는 동자바섬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동자바식 제작법으로 인면 유리구슬의 표정을 그대로 살려낼 수 있을까요? Uh-oh. Now, this is a glass bead, of a bead that was found in Korea. On the bead are faces, like this one, and birds and a small tree. And you can see here a good picture of the bird. And d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you could try to make a bead like this? You could try? 20년 경력의 장인은 주저함이 없었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사진만을 보고 재현하기 시작했다. 먼저 유리 심지에 유리 조각을 붙여 얼굴 문양부터 잡아나갔다.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은 재현하는 게 까다롭다. 유리 심지에 유리 조각을 덧붙여서 얼굴 윤곽선 하나하나 만들어야 한다. 유리구슬 장인의 집중력은 대단했다. 눈과 코의 윤곽선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을 재현하는 데 있어 얼굴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렸다. 9시간이 지나자 얼굴 문양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It's amazing to see the face starting to take place. You can see the shape of the face and the eyes and the nose now, like building up a sculpture in glass. 완성한 얼굴 문양 유리 덩어리를 잡아당겨 길게 늘렸다. 그런 다음 적당한 길이로 자르면 한 번에 수십 개의 얼굴 문양이 생긴다. 신라 인면 유리 구슬 속 흰새와 나무 문양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모든 문양을 만드는 데는 23시간이나 걸렸다. 인면 유리구슬 재현 작업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동자바섬 사람들에게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얼굴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자바섬의 전통적인 제작 방법으로 신라 인면 유리구슬 한 점을 재현하기 위해 유리구슬 장인은 이틀이나 공방을 지켰습니다. 만들어진 문양들을 유리막대에 붙이며 유리구슬 형체를 만드는 단계에 접어들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장인은 신라 인면 유리구슬 사진을 보면서 얼굴과 새와 나무를 하나하나 공들여 부착했습니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처럼 문양을 유리막대에 빙 둘러 덧댄 뒤 불에 녹여서 붙이며 구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철판에 굴려가며 구슬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 길고 긴 공정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동자바섬에서 대대로 전해온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신라 인면 유리구슬입니다.
It's amazing how they can make a face bead like this after just seeing the photographs. But you can see here that it has several faces on it, several birds, and then several flowering trees as well. Even at the ends, it looks very much like the Michûwang face bead. So the way this bead is finished technically looks very similar to the Michûwang bead. 동자바섬 장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인면 유리 구슬은 단순한 유리 구슬이 아니다. 유리 구슬 속 얼굴은 고대 동자바섬 최고의 장인들이 혼신을 다해 형상화시켜야 했던 그런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신라 인면 유리 구슬 속 얼굴에 한반도의 고대 국가 신라와 남방 해양 문화권의 동자바섬 지역을 잇는 거대한 교역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These beautiful mosaic glass beads made right here in Ladok-Ombo that we've been looking at today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technology and style with the ancient beads that we call jatim that we believe were made in this very area of eastern Java. They help us learn about the technology of the jatim beads, but also we see how they're different from the technology of Roman mosaic beads. Now, an even more interesting question is, what does it mean that these ancient jatim beads, including the Michûwang face bead, were found in graves of the Shilla kingdom? What it tells us is that sometime in the 5th and 6th century, there was some type of connection, possibly indirect, between the people of Shilla and the people of East Java.